뉴올리언즈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건 용의자는 IS 추종자로 밝혀졌습니다. FBI는 테러 조직과 연관 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라스베가스 트럼프 호텔 앞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폭발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습니다. 현재 뉴올리언스 사건과의 연관 관계도 수사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이렇게 사고가 잇따르자 취임식이 열릴 예정인 워싱턴 DC에 경비가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LA 메트로 당국에서 운영하는 모든 버스에 운전자 보호를 위한 보호벽 설치가 마무리됐습니다. 남가주에서 독감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외출 후 손발을 깨끗이 닦는 등의 위생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보도국이 새해를 맞아서 미국과 로컬의 경제 전망을 특집으로 보도해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미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9,000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 222명의 설문을 조사한 결과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정책 계획이 미국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X가 새 결제 시스템 엑스머니를 출시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가 배후로 의심되는 해커가 연방재무부의 표적으로 삼은 부서는 바로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의 제재를 담당하는 해외자산 통제국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고맙다,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친선은 내전 선동이자 지지세력 동원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진영 간 충돌이 우려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사흘째가 됐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최적의 시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는 수습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사 희생자 발인도 오늘 처음으로 치러졌고 전국 분향소를 찾은 추모객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열린 로즈볼 경기에서 오하이오 스테이트가 오레건 대학을 41대 21로 꺾고 대학 풋볼 플레이오프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메이저리그가 김하성과 김혜성 선수를 주목할 만한 수비 전문 선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자유계약 신분인 김하성 선수는 이 협상에 여유가 있는 반면에 김혜성 선수는 협상 마감 시한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66.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대체로 맑고 더워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이 7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1월 2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인동포 여러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김영환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려운 환경에서도 좋은 일만 많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크게 번창하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지난 한 해 어려웠던 분들은 올 한 해에는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좋은 일만 많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동포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총영사관도 우리 한인 동포 사회와 더 많이 협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7대 LA 한인회장 로버트 안입니다. 희망찬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동포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에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LA 한인회는 2025년 새해에도 동포들의 어려움을 돕고 우리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한인회의 내실을 높여 한인 정치력 신장에 집중하고 세대 간 화합과 커뮤니티의 발전을 이뤄가겠습니다. 또한 한인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민원 서비스와 정부 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 한인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소 회장 정동환입니다. 2025년 을사년 한 해는 한인 커뮤니티가 희망으로 가득 넘치며 여러분 가정과 사업체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소는 새해에도 한인 소상공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진실한 동반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뉴올리언즈 소식으로 뉴스 시작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즈 중심가에서 차량 돌진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1일 오전 3시 15분 버번 스트릿의 신년맞이를 위해 모인 인파 속으로 픽업 트럭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픽업 트럭에 사제 폭발물도 실려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 당국자들은 말했습니다. 또 경찰과 총격전에서 용의자가 사망했고 경찰관 2명도 부상했지만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모종의 목적을 가진 테러 사건으로 규정하고 FBI를 중심으로 유관 기관이 수사를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 법 집행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이 끔찍한 공격은 FBI에 의해 테러 행위로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버번 스트리트 프렌치 쿼터는 뉴올리언즈 역사적, 문화적 중심지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입니다. 버번 스트릿은 프렌치 쿼터의 대표적 거리 중 하나로 재즈 거리라고 해서 많은 전 세계인들이 가보고 싶은 곳 중 한 곳으로 손꼽히는 관광 명소입니다. 수많은 바와 클럽, 라이브 공연장 등이 몰려 있으며 새해 전야 파티의 세계적인 명소 중 하나로 역시 알려져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려 모인 사람들에 더해 이날 또 인근 슈퍼돔에서 열리는 대학 미식축구 슈거볼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미리 경기장 주변을 찾은 관광객 그리고 주민들까지 더해지면서 사건 당시 많은 인파가 몰렸었습니다. 새해 첫날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트럭 돌진 사건 당시 현장에 차량 진입을 막는 구조물인 길말뚝, 즉 볼라드가 교체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제거된 상태였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라토야 캔트렐 뉴올리언스 시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 시 당국이 사건이 발생한 뉴올리언스 번화가 프렌치 쿼터 버번 스트릿에 오래된 볼라드를 새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 제거된 상태였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뉴올리언스 시는 오는 2월 NFL 결승전인 슈퍼볼 행사 개최를 앞두고 이 볼라드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국은 이 새 볼라드가 설치되기 전까지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해당 위치에는 경찰차와 교통 표지판 등을 설치했지만 이날 새해를 기념하기 위해 모인 인파 속으로 돌진한 트럭을 막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 볼라드는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차도와 인도의 경계면에 세워두는 말뚝 형태의 구조물로 금속이나 콘크리트, 목재 등의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볼라드가 차량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는 것이 현재 테러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전했습니다. 새해 첫날 뉴올리언스 중심가에서 벌어진 차량 돌진 사건으로 취임까지 20일도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운 난제가 주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역학관계 급변에 따라 IS와 같은 테러 조직이 다시 세력을 키워 미국 본토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난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배후가 IS인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최소한 사건의 배경은 IS 재건이라는 맥락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사당국은 퇴역군인 샴수드딘 자바르가 사건에 사용한 차량에서 IS 깃발을 발견했습니다. FBI도 사건을 테러라고 규정하고 자바르의 단독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다른 테러 조직과 연관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출신의 퇴역 군인이 테러를 벌인 이번 사건은 외로운 늑대 IS의 전술과 일치한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IS의 테러 활동은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급작스러운 붕괴와 맞물려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트럼프 당선인의 1기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세계 곳곳에서 주기적으로 들리던 IS 테러 소식이 잦아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서 IS가 재기할 여지가 생겼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해 오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IS는 권력 진공 상태를 좋아한다며 아사드 정권 붕괴로 현재 우리는 시리아에서 통치받지 않고 있는 지역들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중동 정세는 트럼프 당선인이 그간 우선시해오던 반이민 정책이나 중국과 패권 경쟁, 정보 효율화 등으로는 다룰 수 없는 숙제를 안길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일례로 트럼프 당선인은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시리아에 주둔한 수천 명의 미군을 철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 경우 IS의 활동 반경을 넓혀주는 셈이 됩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해온 대대적인 정부 개편 역시 FBI의 규모 및 권한 축소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대테러 역량도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인 1일 아침 라스베가스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정문 입구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 한 대가 폭발해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일 오전 8시 40분 라스베가스 스트립 서쪽 패션몰 건너편인 2000블락 패션쇼 드라이브에 위치한 라스베가스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정문 입구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폭발했으며 트럭 안에서 1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트럭 주변에 있던 7명이 부상을 입어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부상자는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날 폭발 사건으로 트럼프 호텔의 숙박객들은 모두 대피해 인근 리조트로 옮겨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이 테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폭발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자동차 렌탈 컴퍼니 투로를 통해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폭발한 테슬라 트럭의 운전자는 폭발 1시간 전에 라스베가스 트럼프 호텔이 지나간 후 다시 트럼프 호텔로 돌아와 정문 앞에 트럭을 세운 후 수초 후 트럭이 폭발했습니다. 트럭 안에는 폭죽과 가스탱크, 캠핑 연료 등이 운전자가 조종하는 폭발 장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국은 뉴올리언스 트럭 테러와 테슬라 트럭 폭발이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뉴올리언스 테러에 사용된 트럭과 트럼프 호텔에서 폭발한 테슬라 트럭은 모두 같은 렌탈 회사인 투로를 통해 대여한 것입니다. 라디오 설 뉴스 이은입니다. 이렇게 테러로 의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워싱턴 DC 경찰이 도시 일대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워싱턴 DC는 위협은 없지만 최근 사건을 고려해 도시 전역의 보안 태세를 강화했다라며 지역사회는 도시 전역에 배치된 병력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뉴올리언즈 픽업 트럭 돌진 사고, 라스베가스 트럼프 호텔 앞 사이버 트럭 폭발 사고 모두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테러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일단 오는 9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과 오는 20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등 굵직한 행사들이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새해 첫날인 1일 밤 뉴욕 퀸즈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0명이 다쳤다고 뉴욕 경찰이 오늘 아침 밝혔습니다. 1일 오후 11시경 뉴욕시 퀸즈 144번가에서 총으로 무장한 10대 또는 20대 초반 남성 서너 명이 나이트클럽 건물 바깥에 서 있던 무리에게 총격을 가해서 여성 6명, 남성 4명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피해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뉴욕 경찰은 이번 사건이 테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고 갱단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국무항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연말 LA 국제공항에서도 아찔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월 31일 LAX를 출발해 하와이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이 기체 결함으로 긴급 회항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곤자가 대학 농구 선수들을 태우고 LAX에 착륙한 소형 차터 여객기가 게이트로 이동 중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주행하던 델타 항공 여객기와 충돌할 뻔한 상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월 2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새해 맞이 첫 업무를 시작한 오늘 남가주 지역 대체로 맑고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이나 높아지면서 한낮에는 더위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기온 80도에 육박하고 벨리를 비롯한 일부 지역 80도를 웃돌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그러나 50도를 밑돌면서 오늘 하루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이 내일 낮 기온은 다시 10도가량 떨어져서 급격한 기온 변화 찾아오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7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4도, 48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80도, 47도, 해안 지역은 66도, 49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6도, 낮 최고 기온은 36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연말 연휴 쇼핑 기간 소비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분석은 좀 해봐야 되겠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소비가 늘어난 것인지 물가가 1년 사이에 앵간히 올랐어야죠. 로이터 통신은 마스터카드 스펜딩 펄스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달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3.8%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전문가 예상치 전년도 같은 기간의 증가율 모두 다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 기간 온라인 매출은 6.7%, 오프라인 매출은 2.9%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의류, 보석, 전자제품 이들의 매출이 전년 대비 평균 3.8%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류 온라인 매출은 6.7%가 증가해 0.2% 증가에 그친 오프라인 매출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이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3 22센트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가솔린 가격이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에게 일부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1일 가솔린 가격 분석 플랫폼 가스버디에 따르면 2025년 가솔린의 전국 평균 가격은 전년도 $3 33센트에서 11센트가 하락한 $3 22센트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가스버디는 또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이 늦은 봄과 초여름의 운전 성수기에도 갤런당 $3 50센트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CNN은 차기 대통령인 트럼프 당선자가 가솔린 가격을 갤런당 $2 이하로 낮추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새해 첫날 미국 인구가 3억 4,11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센서스국의 인구 시계 추계치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0.7% 증가한 수치입니다. 센서스국은 미국에서 매 9초마다 새로운 생명이 한 명씩 태어나고 매 9초마다 한 명씩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유입되는 이민 인구는 매 23초마다 한 명꼴로 늘어나 순 인구는 21초마다 한 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보도국이 새해를 맞아서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으로 전국의 경제와 또 캘리포니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는 경제전망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새 정부 출범으로 예상되는 미국 경제정책 편입니다.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5년 미국 경제는 프레임이 없는 불확실성의 경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보호무역 정책이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요 정책 기조로 자리 잡고 있고 인프라 투자 확대와 강력한 이민 정책 역시 경제 정책의 중심에 있지만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브리지 인베스먼트 그룹 대표인 영조 경제학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실현될지, 그리고 실현된다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교과서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이슈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 당선인의 2기 행정부 경제 의제를 보면 규제 완화와 세제 개혁, 국내 제조업 활성화, 그리고 에너지 생산 확대 같은 핵심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세제 개혁에서는 법인세율이 기존의 28%에서 21%로 인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 인하의 핵심 목표는 기업 수익성 확대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과 제조업과 같은 주요 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규제 완화로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금융, 제조업 분야의 규제를 더 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규정 준수 비용을 절감하고 해당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다음은 무역 정책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예상됩니다. 이 조치는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보호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또 인프라 확장으로 도로와 교량을 포함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건설과 엔지니어링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트럼프의 정책은 명확합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 생산을 적극 지원하는 반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철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특히 캘리포니아의 재생에너지 목표와 같은 친환경 노력을 저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방과 기술 분야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방비 지출 확대는 군사 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특히 사이버 보안과 AI 기술이 강조되면서 관련 군사개혁 업체와 기술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가 핵심으로 은행과 금융 서비스 부분의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소규모 은행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관세 부과와 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국내 생산량 증가가 기대되지만 반대로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처음에는 중산층의 완화 효과를 제공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유층과 대기업 중심의 혜택 구조로 중산층의 실질적인 이득은 줄어들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요새 주위에 콜록콜록 한 사람들 많죠. 남가주의 독감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외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가주에서 독감 감염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가주보건국은 남가주에서 최근 독감 감염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독감 감염 사례는 일반적으로 가주 전역에서는 중간 단계이지만 남가주에서는 유독 감염 사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 기간 동안 가주의 독감 감염률은 16.8%로 전국적인 독감 감염률 12%보다 높습니다. 독감의 전형적인 감염 증상은 기침, 재채기, 발열 외에도 오한, 목감기 증세, 코감기 증세, 몸살, 두통이 있으며 이 외에도 호흡곤란 등을 비롯해 호흡기관 쪽 증세를 겪게 됩니다. 보건당국은 가주 전역의 주민들에게 독감 백신 접종을 받도록 당부했습니다. LA 메트로 당국이 지난 31일자로 메트로 당국에서 운영하는 모든 버스에 운전사 보호를 위한 보호벽을 설치하는 것을 완료했습니다. 버스 차량 운전자들이 승객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사건들이 이어져 버스 운전사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총 2,100여 개의 메트로 버스 차량에 철과 방탄 강화 유리로 만들어진 버스 운전자 보호벽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메트로위원회가 비상조례안을 승인해 지난 12월 말일에 마지막 메트로버스에 강화 유리벽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강화벽은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기가 일수인 버스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이은입니다. 올해로 122주년을 맞는 미주 한인의 날 더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를 기념하는 대규모 리셉션이 오는 13일 캐런베스 LA 시장실 주최로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미주 한인의 날은 1903년 1월 13일 최초의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첫 발을 디딘 것을 기념하고 미주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 끼친 지대한 공헌을 기리기 위해서 지난 2005년 연방의회에서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이후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각 주에서는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미주 한인의 날 기념 리셉션에서는 자매도시 부산시가 기증한 거북선 모형을 새롭게 복원해서 공개함으로써 LA와 부산 간의 우정과 문화교류, 역사를 기념할 예정입니다. 오는 13일 미주 한인의 날 기념 리셉션 행사는 오전 9시 45분부터 입장이 가능하고 프로그램은 오전 10시 15분부터 11시 15분까지 진행됩니다. 참석자들에게는 다가와 음료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LAC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올 초부터 국제선 초과 수화물과 반려동물 위탁 요금을 인상하려다 철회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승객 공지사항을 통해 1월 2일부로 변경할 예정이던 초과 수화물 및 반려동물 운송 요금은 현행 유지된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조업료, 공항시설 사용료 등 운송 원가를 일부 반영하기 위해 5년 반 만에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승객의 부담과 우려를 고려해 시행을 유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무료 위탁 수화물을 국제선 기준 23kg 및 휴대 수화물 10kg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반기 기준으로 초과 수화물 요금을 낸 승객은 전체 1% 미만이라고 아시아나항공은 설명했습니다. 뭐 어디 국제선 타시려고 그러면 집에 몸무게 재는 저울 갖다 놓고 짐 싸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119대 연방의회가 내일 개회합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내 강경파 반발로 하원 의장 선거가 2023년과 같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화당 내에서 차기 하원 의장 후보로 선출된 마이크 존슨 현 의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존슨 의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19대 의회 하원은 전체 435명으로 구성되는데 공화당 219명, 민주당 215명입니다. 공화당이 민주당 협조 없이 자체적으로 하원 의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218표가 필요하나 5명이 현재 존슨 의장의 재선출에 반대하거나 분명하게 지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더 힐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존슨 의장에 대해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힌 토머스 매시 의원은 존슨 의장이 계속 하원 의장을 맡을 경우 공화당이 2026년 하원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오는 1월 19일 워싱턴 DC에서 집회 형식의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CBS 뉴스가 1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9일 오후 3시 워싱턴 DC의 캐피탈원 아레나에서 마가 승리 집회를 개최한다고 CBS가 전한 것입니다. 이 캐피탈원 아레나는 프로농구 NBA 워싱턴 위저즈의 홈구장으로 2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트럼프 당선인이 격식을 갖춰 전 국민들을 상대로 국정구상을 밝힐 취임식에 앞서서 자신의 강성 지지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행사를 별도로 개최하겠다는 구상으로 인식됩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9,000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또 최근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월가에서는 추가 인하폭과 시기를 가늠하기 위해 고용시장 동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4년 전까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미국 재계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과 함께 제2차 미중 무역전쟁의 발발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제는 그 어떤 기업도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처럼 달라진 분위기는 중국 경제의 침체 현상과 함께 중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거리 두기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미국 기업은 더 이상 중국을 기회의 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입니다.
중국은 수십 년간 국내 총생산 GDP가 연평균 두 자릿수 상승하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 됐지만 과거의 성장을 반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경제학자들은 2025년 새해 중국의 성장률이 5%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에 투자를 한 일부 미국 기업들은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8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주중 미국 상공회에서는 많은 회원사가 새로운 투자처로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주의를 앞세워 미국 경제를 개조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른바 마가노믹스 계획이 성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경제학자 상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시카고 데부스 경영대학원과 공동으로 미국, 영국, 유로존에서 활동하는 경제학자 22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은 미국 우선주의를 명목으로 내세운 보호주의의 득보다 실이 훨씬 크리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경제학자들 중 많은 이들이 트럼프 2기 집권으로 물가 상승이 일어날 것이며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하는 데 더 신중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트럼프 정책이 미국과 세계 전체 양쪽 모두의 물가 상승을 촉발한다며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막을 우려도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이 미국과 유로존, 영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견에는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2025년 지구 초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치러질 선거 결과는 해당 국가의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현안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데다가 캐나다와 독일 등 G7 국가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전히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폭탄 새해에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난민들이 있는 인도주의 구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폭격은 피한다고 해도 이 겨울 추위, 폭우 피할 수 없어서 지금 아이들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가자지구 남쪽 난민촌에 붉은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눈앞에서 가족을 잃은 아픔에 아버지에겐 절규만 남았습니다. 현지 시각 오늘 새벽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모여있는 인도주의 구역을 공습했습니다. 이곳만큼은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난민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폭격에 나서 주민 30명 이상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민간인을 방패로 세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폭격을 피해도 난민촌은 그칠 줄 모르는 겨울 폭우와 추위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텐트는 물에 잠기고 체온을 유지할 담요마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 보건부는 지난 일주일간 최소 7명의 아기들이 저체온증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어제 로즈 퍼레이드 잘 보셨습니까? 뭐 볼 때마다 장관이죠. 로즈 퍼레이드가 끝난 뒤 열린 로즈볼, 파사데나 로즈볼에서 열린 대학 풋볼 로즈볼 경기는 오레건 대학이 오하이오 스테이트 대학에게 41대 21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레건 대학교가 승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오하이오 스테이트가 41대 2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플레이오프 준결승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볼 경기였던 대학 볼 경기였던 슈거볼은 뉴올리언즈 이 트럭 테러로 일단 하루 연기됐습니다. 오늘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1시 ESPN 중계로 노털다임 대학, 조지아 대학 간의 격돌로 이루어집니다. 이 두 대학의 승자팀이 4강에 진출합니다. 2025년 1월 2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